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행정심판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그죠? 행정심판을 공부하고 있는데, 뭐 행정법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공무원이 돼서 1년 근무할 것도 아니고 정년퇴직을 하려면 최소한 30년은 근무하게 되는데 30년 동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죠, 그죠? 국어, 영어 여러분 배우는 국사 뭐 이런 거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시험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어요. 행정학도 크게 도움이 뭐 많이는 안 돼요. 행정법은 여러분 공무원 생활하는데 기초 지식에 불과하다고. 우리 기초 지식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따라서 마음을 편하게 가시고 이게 어렵고 방대하지만 이게 내 업무를 시작하는 30년 업무 시작하는 준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더 편해지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지난 시간에 행정심판의 청구 절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청구 절차 시험에 잘 안 나요. 잘 안 나는데 그래도 지난 시간에 하다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굉장히 피곤하더라고. 얼마나 피곤한지. 자, 그래서 뭐 강의 준비하는 것보다 이 강의를 하는 것보다 강의 준비하는 절차가 더 피곤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또 옷도 좀 입어야 되지 뭐 이런 거 잘 입어야 되지. 자, 그래서 이제 급수행정법 지금 오늘 나가는 건 259페이지 보면 259페이지 259페이지 행정심판 청구 절차 중에 우리가 접수 처리에 대한 부분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5번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심판 청구.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걸 말해요. 온라인으로. 전자정보 처리 조직이라는 거 이제 온라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이 내용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한 건 필요 없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건 이제 교재를 보고 하고 해설이 꼭 필요한 거는 판서를 하면서 글을 써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59페이지 보면 행정심판법의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심판 청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전자문서는 뭐예요? 이메일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PDF 파일 이메일로 만들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가 A에서 지정하는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고 그랬죠.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지에 가서 그걸 가입해서 해보니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회원 가입은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전자 처리 조직에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기록된 내용을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 국민권익위원회에 가는 온라인 제출 행정심판 청구를 갖다가 제출해서 거기에 접수번호가 확인되면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 청구의 경우 심판 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제출자가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거기서다 전자문서로 이제 온라인 청구서에 가서 청구 접수를 하면 접수 확인 이렇게 뜨면 그 접수번호가 청구된 거다 그 말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에게 본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 전자 서명이나 그 밖에 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 들어갈 때도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고 가서도 사인하려면 공인 전자 서명을 신청서에 써서 붙여서 내면 된다 그 말이야. 전자 서명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본다. 피청구인은 뭐예요? 처분청이나 행정청. 처분청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 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 처리 조직과 그와 연계된 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는 게 재결서죠.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그 주고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요것도 좀 밑줄을 한번 쳐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자정보 이제 처리 조직을 통해서 재결서는 뭐예요? 재결서는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 판단이잖아요. 그걸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할 것인지가 청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없이 전자를 이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류 송달할 때 행정심판위원회는 송달은 서류를 보내는 거예요. 송달이라는 건 보낼 송자, 도달 달자, 보내서 도달시키는 거. 송달해야 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 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대통령령이 전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해가지고 거기 이제 접수가 되면은 접수된 사실을 이메일로 보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한 서류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한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학회 학술지에 논문 심사를 내거나 똑같은 절차예요. 그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내거나 거기서 이제 재결서를 갖다 송달할 거 아니에요. 송달하는 걸 갖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이메일로도 보내주지만 여러분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그러면 청구한 사람이 청구인이 그 온라인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 재결서를 열람하면 이제 확인이 되면 도달된 거가 같이 서류가 송달된 거와 똑같은 효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이에요. 확인한 때 된다. 다만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입력하여 전자우편 이메일로 등재한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일 이내 재결서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했을 때는 전자우편으로 재결서를 보내드렸습니다. 답변서를 답변서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답변서는 피청구인이 답변하는 거예요. 송달했습니다. 피청구인 처분청이 하는 거 답변서죠. 확인하지 아니했을 때는 등재한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재결서를 송달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보질 않으면 이거 언제 여기 도달된 걸 볼 거예요. 그럴 때는 재결서에의 서류는 7일 이내 짧게 지나면 되는 거로 보고, 재결서는 이제 중요한 문서잖아요. 그건 2주일이 지나면 2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했을 때는 2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는 2주일이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 말이죠. 재결서를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죠? 뭐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청구의 변경, 행정심판 청구 내용을 갖다 변경하는 거죠.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행정심판이 계속되는 과정은 이제 예를 들면 어제 얘기했다면 고흥군수가 있어. 고흥군수가 있고 갑에게 주유소 영업 허가를 했다. 허가를 해줬다. 허가를 해줬어. 그런데 그 옆에 있는 2km 이내에 있는 을이 이거 모르고 있다가 알아가지고 이거 이제 전남도의 행정심판 이제 전남도 행심위에 이걸 갖다 우리가 A라고 부르고 이걸 A1이라고 부르는데 A1에 이 영업허가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 왜 여기 거리 제한이 있는데 거리 제한 내두니까 취소 심판을 제기했어요. 취소 심판. 갑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심판이죠. 갑에 대한 취소 심판이죠.
영업 허가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했을 때, 그러면 여기 이제 행심위의 취소 심판을 하는 중에 심판 청구 내용을, 을이라는 사람이 청구인이고 이 사람이 피청구인이에요.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바로 처분청이 처분청이 피청구인이에요. 처분청이 뭐예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우리가 피청구인, 처분청이라고 불러요. 청구인. 그래서 행정심판, 전남도 행정심판 A1에 Administrative Agency A1에, 또는 이걸 AC라고도 A1이라고 하고 AC라고도 할 수 있어요. AC. 왜? AAC Administrative Appeal Committee AAC라고 사실은 그렇게 불러요. Administrative 행정심판회 Administrative Appeal Committee라고 그래서 이거 AAC라고 A1이라 표시했는데, 자,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갑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심판을 청구했을 때, 그럼 청구인은 을이 되고 피청구인은 처분청이 되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 사유를 변경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이 처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하거나, 이런 걸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이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말을 두고 이제 한번 읽어보면, 규제를 한번 보고서 볼게요.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은 행정심판 청구의 계속 중에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에 분명히 청구의 지난 시간에 한 것만에 청구의 취지나 이유가 있었잖아요. 취지나 이유가 있었는데, 이 취지나 이유를 갖다 변경하는 걸 갖다 행정심판 청구로 한다. 변경이라 한다. 예를 들면 취소 심판을 무효 심판으로 변경하거나, 심판 종류를, 이 사람이 취소 심판을 갖다 무효동 확인 심판으로 변경하거나, 이렇게 청구를 변경하는 거죠. 처분이 변경돼요. 이 사람이 이제 처분이 변경된단 말이에요. 요거에 처분이 변경한다면, 처분청이 처분이 변경하면 어떻게 처분을 변경하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인데 영업허가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고. 그럴 때 이 사람이 변경하면, 처분청이 변경하면 그거에 따라 처분도 변경하는 걸 갖다 요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청구의 변경은 청구인이 청구 취지나 이의를 변경하는 걸 갖다 일반 청구의 변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 처분 변경은 누가요? 처분의 변경은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고흥군수가 처분을 영업허가를 내줬는데, 영업허가에 대한 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영업허가 취소를 했다. 영업허가 취소를 갖다가 영업허가 정지로 바꿨다. 이렇게 하면 정지에 대한 취소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피청구인이 청구된 후, 피청구인은 처분청이죠. 처분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 청구의 대상의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면, 영업허가 취소 피청구인 처분청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3개월로 바꿨다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의 취소 심판을 제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대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건 2015년 지방구급에 났었네요. 처분 변경으로, 예를 들면 피청구인인 처분청이 식당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는데 이걸 영업정지 3개월로 바꿨다. 그러면 당초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죠. 영업허가 취소 처분했으니까. 그런데 영업허가 정지 3개월로 바꿨다라면 갑은 다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뭐를 해봐야 돼요. 영업정지 3개월에 대한 취소 처분으로 행정심판 처분 변경으로 한 청구를 갖다 행정심판 청구를 변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청구의 변경 절차. 청구 변경 절차는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그러면 행심위로 갈 거 아니에요? 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의 변경을 갈 거 아니에요? 이때 피청구인의 수, 그 다음에 참가인은 누구예요? 갑이 참가인이죠. 이 경우는 참가인, 관계인. 보세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모양이네. 공군수가 갑에 대해서 주유소 영업허가를 내줬어요. 공군 조례에는 2km 내에는 2km 아마 기억이 2km 내에는 동일한 주유소를 못 내도록 옛날에 조례로 돼 있었다고 군에. 그랬는데 그 안에 있는 갑에게 주유소 영업허가를 새로 내주니까 기존에 주유소를 하고 있던 을은 갑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심판을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처분을 공군수가 변경을 하면 청구인이 처분 변경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를 변경을 할 거 아니에요. 변경을 하면 피청구인과 참가인 수만큼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도 서류를 보내야 되니까 여기하고 참가인에게 보내는 수만큼 청구 신청서 부본을 갖다가 제출해야 된다. 누가 이 청구 변경을 하는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변경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도 송발해야 된다. 청구가 심판이 변경되면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청과 참가인 갑에도 보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청구 변경 신청을 하니까 의견을 제출해달라. 피청구인과 갑에게.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피청구인은 처분청이야. 처분청과 참가인 갑에 대해서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뭐라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변경 신청에 대해 허가할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제출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청구 변경 신청을 하면 그걸 행정심판위원회, 전남도 행정심판위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통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신청인에겐 결정서 정본을 참가인인 피청구인과 당사자인 피청구인 처분청과 갑에겐 등본, 사본을 보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줄 250,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261페이지에 261페이지.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 신청인은 청구 변경 결정 등본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 변경 신청을 했는데 청구인이 전남도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럼 7일이 지나면 7일 받으느라고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7일이 지난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청구 변경 효력.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변경했어. 그래서 청구의 변경 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당초 처음에 심판 청구를 변경했다면 그 변경 취지나 이유가 당초 처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 청구된 것으로 본다. 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 청구의 취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의 변경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행정심판 청구의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걸 청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갑이, 을. 영어 한번 몰라요? 갑을, 이거는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갑을. 이 갑, 을, 이거 한 번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갑이고 이거는 을이에요. 을이 행정심판 청구를 전남도 행심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했는데, 이제 행정심판 사유가 없으면 취소해버리면 되잖아요. 뭐 이유 다. 왜냐면, 자, 그래서 그 얘기요. 청구인은 심판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여기 AAC,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어필 커미티예요. 행심위원회가 어필 커미티에서 여기서 이제
행정심판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있어요. 소위원회. 예를 들면 교통사고 사건 같은 경우 소위원회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처리를 해요. 자, 그래서 소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참가인도 마찬가지다. 참가인도 참가를 취하할 수 있고, 이제 청구인도 이제 여기 소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 청구. 의결이 났는데 취하면 안 되지, 그죠? 청구인은 참가인이 취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취하서에 이제 서명 날인하여 누구한테? 피청구인은 고응구수나 아니면 심판 취하서를 갖다 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피청구인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해를 하면 청구인을이 소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 청구 취하서를 냈어요. 취하서를 냈으면 알려줘야 되겠지. 처분하는 피청구인이 처분청이나 아니 참가인에게도 알려줘야 되겠지. 그 말이에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개를 한 후 증거서류를 등의 반환을 신청을 받으면 심판청구인이 취하를 했어. 증거서류 여기다 냈어. 그러면 어때? 돌려줘야 되겠지. 원본을 지체 없이 누구야? 제출자인 청구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특별히 이슈가 없고 시험에 뭐 이런 게 난리도 잘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하고 핵심 6. 국필행정법 262표지 핵심 6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집행정지와 그 다음에 임시처분, 이게 이제 가구제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행정소송과도 관련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치고.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법상 자, 행정심판법상 가구제다. 가구제라는 건 뭐냐면, 가라는 말이 뭐 가처분, 임시로 이제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임시로 구제를 해주는 걸 우리가 가구제라 그래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 이제 해에서 A라는 사람이 애무부 관리소도 있죠. 애무부 출입국관리소, 또 영사 단원 애무원의 A라는 사람이 입국 신청을 했다. 입국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유승준이 알잖아요. 가수 유승준이 병역을, 가수 유승준이가 유명한 가수였어요. 한 20년 전에 유명한 가수였는데 이게 이중 국적을 갖고 있었다고. 그런데 군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을 했을 때 미국 국적을 택하느냐 한국 국적을 택하느냐가 기로에 놓여 있었다고. 유승준이가 그래가지고 뭐를 택했느냐면 미국 국적을 택했어요. 미국 국적. 그리고 병역 기피가 되는 거지 사실은. 미국 국적을 택하니까. 그래서 군대를 안 간 거지. 근데 유승준이가 한국에 그 후로 한국에 돌아오려고 비자 신청을 하면 예국이니까 우리나라 비자를 가고 들어와야 되지. 한국 사람인데도 이제 미국 국적, 한국 국적, 이중 국적이 있다. 미국 국적을 택하니까 비자 신청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부하는 거야. 계속 거부하는 거야.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유승준은 못 들어오고 있죠. 안 봐줘가지고.
그런데 A라는 게 A는 이제 행정청이 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애국인이 유승준이가 아니고 이제 뭐 브루스 리라고 미스터 엠페러 EMPR 엠페러라는 사람이 한국에 입국 신청을 했어. 입국 신청을 했어. 입국 신청이라는 건 뭐야? 비자 명령 신청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출입국관리국에서 검토해보고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어.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어. 지금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입국 금지 명령 내렸어. 그럼 입국 금지 명령을 내린 자체가 출입국관리국에서 입국 금지 명령 자체가 이게 공권력의 행사 아니야. 공권력의 행사니까. 공권력의 행사는 뭐예요? 처분이야. 처분. 하명이라는 이 공권력의 행사야. 이 처분. 자,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엠페러 갑이라는 사람은 이 한국 출입국의 여기 AGA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에이전시의 A 부부의 출입국관리소에 입국 신청하는데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려서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일본부서에 했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얘가 중앙행정심판에 심판위원회에 뭐를 내야 되겠어요? 입국 금지 명령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해야 되겠지. 그 상급 행정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왜 나 못 들어오게 하는데 취소 심판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취소 심판을 내.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취소 심판이죠. 행정심판 중에 취소 심판을 내. 취소 심판을 내. 근데 취소 심판을 내놓고 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집행 정지가 우리나라 원칙의 행정심판법의 원칙이 뭐냐면 첫째는 집행 부정지 원칙이야. 집행 부정지 원칙. 이게 뭐냐면 주정지 원칙.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예무부에서 갑에 대해서 애국인 갑에 대해서 입국 금지 명령, 들어오지 못하게 대한 명령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입국 금지 명령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했어. 취소 심판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 입국 금지 명령에 대한 처분이 집행이 정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 처분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처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그 취소 심판을 제기하면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입국 금지 명령 취소 심판 취소해 달라는 취소 심판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 신청도 같이 해요. 집행 정지 신청. 이거 집행 정지 신청도 같이 한다고. 그러면 집행 정지 신청은 입국 금지 명령, 입국 금지, 입국 거부 명령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 명령이라는 건 입국 금지 명령, 입국 거부 명령, 이 거부 명령에 대한 거부 처분이 집행을 정지되는 거예요. 정지되는 거. 그래서 집행 정지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집행 정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행정심판은 이 취소 심판을 제기해도 집행 정지를 별도로 신청을 취소 심판에 대한 여기 이 처분에 대한 입국 금지 명령, 입국 거부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처분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집행 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그래서 취소 심판을 제기하면서 플러스 집행 정지 신청 이 처분을 갖다가 집행을 정지해야 일시적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같이 한다고 이런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집행 정지라는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임시처분. 임시처분이라는 건, 임시처분은 의무 이행 심판의 경우가 해당돼요. 집행정지, 집행부정지 원칙,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이 있고, 집행정지니까 처분을 갖다가 집행정지 신청을 해버리면 처분이 유효하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처분이 효력을 잃으니까 일단 들어오는 걸 이걸 집행정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처분은 거부, 여기 보면 뭐냐면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처분, 부작위 처분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즉 의무 이행 심판에서 문제가 되고, 의무 이행 심판에서 부작위라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집행 정지 신청도 할 수 있지만은 입국 금지 명령이라는 거, 입국 거부 명령이라는 건 거부한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임시 처분을 신청을 하면 임시 처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일단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과 임시 처분, 가구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알아두면서 교재를 보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뭔지 알겠죠, 그죠? 행정심판법상 가구제라는 말은 처분에 대해서 공권력의 행사가 돼 있잖아. 공권력의 행사가 있게 되면 국민은 일단은 공권력에 따라야 되지. 따라야 돼. 입국 금지 명령을 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따라하면 어때? 손해가 나잖아요. 손해가 나서는 안 되니까 처분을 갖다가 집행 정지를 일시적으로 시켜주거나 아니면 임시 처분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거나, 그런 걸 우리가 가구제다. 행정심판법에서 처분으로 인해서 권익이 침해받았어.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았어. 그것을 같이 침해받은 걸 일시적으로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우리가 가구제, 집행정지 또는 임시처분이라는 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 이해하면서 교재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이러면 보면은 보자고요. 자, 이해 갔죠, 그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갔죠? 자, 그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262페이지 보시면,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제기를 한다. 근데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상은 뭐라 그랬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이 제기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행정심판이 제기했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처분의 집행, 그 다음에 절차가 계속되는 거, 이건 막지 못한단 말이야. 처분은 뭐예요? 처분이라는 게 공권력의 행사니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민은 피해를 보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집행정지 임시처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행정심판은 집행부정치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예적인 거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해야 자기 권리구제가 돼요. 집행부정지 원칙은 심판청구의 남용을 막고 행정집행의 부당한 지체를 막으려는 입법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지만 국민의 권리 구제를 경시하는 결과를 발생을 초래한다. 집행부정지 하니까 어때? 국민의 권리 구제가 잘 안 되죠.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돼요. 자, 집행정지. 행정심판법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행정심판에 제기된 권에 처분의 집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구된 처분의 효력 정지, 집행정지, 절차의 속행정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집행정지에 속해요. 자, 행정심판 재결이 있기 전에 청구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제도가 있다. 이를 가구제라 부른다. 지금 얘기한 것이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그렇지. 아까 그 얘기야. 이게 또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야. 서울시, 동작구청 A가, 동작구청 A가, 동작구청. A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 식당 영업화가 요새 코로나라 뭐 식당 영업화가 뭐 이거 그냥 코로나에서도 단란주점 술집 운영하는 사람 많잖아요. 식당 영업 허가를 갖다 밤 10시 넘어가지고 몰래 하니까 어떻게 영업허가 취소하겠지. 영업허가 취소했어. 갑은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영업허가 동작구청에서 몰래 시간 위반했다가 취소해봐. 영업허가 취소해.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큰일 났잖아, 그지? 큰일 나. 이 신청을 동작구청이 하거나 이 신청 아니면 누구한테 서울시청에 설치된 A1 직권상급 행정청이 설치된 AAC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어필 커미티 행정심판위원회 서울시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뭐라 한다고?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뭐 식당 영업 허가에 대한 취소 심판을 한다. 취소 심판을 청구해요. 취소 심판을 청구한다고 그래서 영업 집행 그러니까 식당 영업 허가 취소라는 처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처분이 집행이 정지되는 식당 심판을 청구한다고 집행이 취소가 정지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취소 심판을 제기하면서 식당 영업 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을 해야 돼.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응?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을 해야 돼. 이런 경우. 그래야지 일단 취소 심판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먼저 심리를 해요.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를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집행정지 일단은 사유가 그 시간을 어긴 게 문을 걸어 닫고 하는 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경우라면 이게 이제 영업허가 취소가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일단은 집행정지를 해가지고 계속 식당을 열고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말이요. 그 말. 자,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의 요건, 적극적인 요건, 행정심판이 제기된 처분, 처분의 집행, 또 처분 절차의 속행 때문에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고, 식당 영업 허가의 경우 중대한 사유가 있어. 중대한 사유가 없고 개인적인 사유라면 안 되지. 긴급 이 공무원들이 참 말에 코에 걸면 코래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뭐. 중대한 손해라는 게 중대한 손해라는 게 식당도 중대한 손해 아니요? 국민들이 밥 못 먹으면 중대한 손해 아니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성이 인정될 때 식당 영업 취소 처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하면 심판위원회에서 이게 집행정지 신청한 게 공익에 긴급하고 공익에 필요하다 이걸 이제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정처분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처분이라는 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이 걸린 처분을 개정처분이라 그래. 개정처분 알겠죠? 개정처분. 이게 다 한문이 한문. 한문이 요새 생각이 안 나. 큰일 났어. 한문 그리 잘하는데 한문이 생각이 안 나. 왜 그러지? 개정처분. 야, 큰일이다, 아니야. 나는 고실에 한문을 써서 본 사람이야. 한문만 써가지고, 집행 가처분이고 딱 한문을 써서 봤는데, 한문이 생각이 안 나. 오랫동안 안 쓰니까 그래. 오랫동안 안 쓰니까. 금방 쓸 것 같은데도, 잘 안 나잖아, 생각이. 이게 맞아, 이게. 개정이야, 이게. 심판이 계속된다. 그 말이 개정을 이렇게 써요. 개정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때? 이 식당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갖다가 취소 처분 했잖아. 동작구청장. 이걸 갖다 처분을 집행정지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중대한 기급한 필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소극적인 요건. 그런데 이 집행정지라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해 갖고 영향을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 예를 들면 공공복리라는 건 뭐예요? 코로나 거기서 지금 밤 10시 넘어가지고 한 게 고의인데 고의라고 그러면 거기서 30명 모아놓고 술집에서 몰래 술 먹고 뭐 파티 즐겼다. 그러면 공공복리에 코로나를 전파하니까 그럴 때는 집행정지 안 받아주겠지. 소극적 요건 그 말이에요. 집행정지 결정 대상은 행정심판이 제기된 처분이 효력정지, 집행정지, 절차의 속행정지다. 하나는 효력정지, 하나는 집행정지, 하나는 절차의 속행정지. 절차의 속행정지는 이거 앞에서 행정대집행 배웠잖아요. 건물 철거 명령,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그 다음에 대집행에 대한 비용 징수. 이건 절차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절차가 속행되는 걸 갖다가 정지시킨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잘 모르고만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 처분의 효력 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장래에 향하여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 두는 것이다.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허용돼야 된다. 처분의 효력 정지. 효력 정지가 가장 세죠. 영업허가 취소를 했다.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효력 정지 신청을 한다. 효력 정지 신청 가장 크지. 그러니까 가장 크니까 효력 정지 신청은 대신에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집행정지나 또 절차의 속행 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효력 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이 집행을 정지시킴으로써 처분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집행정지. 애국 강제 출국 명령 받은 자의 집행정지. 예, 그러니까 애국 강제 출국 명령을 받았어. 뭐 불법 체류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일단 어때?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일단 파키스탄이다, 뭐 우즈베키스탄이다 왔다면 일단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야 되는데 어때?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면 어때? 한국에 그냥 있어도 된다고 말이에요. 처분의 집행정지. 자, 절차의 속행정지. 절차의 속행정지는 행정심판이 진행된 처분이 진행되는 후속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아까 얘기하는 행정대집행 절차 중에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를 다투는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사건의 대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대집행 뭐래요?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 영장의 실행, 그 다음에 대집행 결과에 대한 비용 징수. 이 절차를 갖다 하나를 정지시키면 계속해서 안 갈 거 아니야. 계고 처분인데 대집행 영장에 대한 통지를 절차를 정지시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실행, 대집행 영장에 대한 실행을 갖다가 뭔 말인지 여러분들 지금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한국이 대집행이 어떻게 되냐고. 대집행이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불법 건축물 이렇게 쳤어.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불법 건축물에 위에다 증축을 했어. 그러면 서울 동작구청장이 또 왜 동작구청장만 이렇게 생각날까? 강남구청장 하자고. 강남 스타일이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강남구청장이 구청장이지. 장 A가 구청장 A가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에이전시가 이거 갖다 철거 명령을 해. 철거 명령. 불법 건축물이요. 철거 명령. 이번 건축물이라 철거 명령이에요. 이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고. 철거 대집행 영장에 의한 계고. 그다음에 대집행 영장에 대한 통지. 대집행 영장의 통지. 이거는 언제 그 대집행 철거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게 계고야. 대집행 영장에 대한 통지 언제 갈 테니까 저항하지 말라. 이게 대집행 영장의 통지야. 통지 실행. 대집행 영장의 실행. 가서 때려 다 부숴서 없애고 그다음에 비용 징수. 이런 절차가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이걸 갖다가 집행의 정지를 시켜버리면 대집행 실행이 안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 절차.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 청구와 동시에 심판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소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 행정심판위원회 여기 이건 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언제까지? 행정심판 소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 제출해야 된다. 집행정지 신청은. 그러면 식당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효력정지 신청을 하면 효력정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집행정지가 되면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는 거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 갑이라는 사람이 식당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심판 청구서를 피청구 이게 이제 처분청이잖아. 처분청이 뭐야? 처분청이 동작구청이지. 동작구청 처분청이고 처분청이 뭐라 그랬어요? 피청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청구인. 피청구인에게 갑이 뭐를 여기다 집행정지 신청을 냈을 때는 그때 어떻게 될 거냐고.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는 심판청구 아까 영업허가 취소 처분 플러스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했어. 할 때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을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마찬가지. 행정심판 취소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갖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냈으면 괜찮은데 여기다 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제출해야 된다 그 말이야. 집행정지 결정은 누가 하겠어? 당연히 행정심판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하겠지. 이럴 경우 보세요. 행정심판이 제기된 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을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건 예를 들면 위원장이 급할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고 사후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심리 결정을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 아까 여기 있는 것 마냥 외국인에 대한 출국 명령 강제 퇴거 명령 한국에서 나가라 출국 명령을 내렸어. 출국 명령 내려가는데 보니까 이건 큰일 났어. 이건 다시 가면 못 돌아올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상황이 근데 급박해. 이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그걸 갖다 출국 명령을 갖다가 집행정지를 갖다가 결정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해가지고 나중에 사후로 추인을 받아야지. 동의를 못 받으면 이제 집행정지가 결정이 이제 취소되는 거죠.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자, 집행정지 결정은 어떻게 취소되냐?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결정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정지 결정을 갖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신청은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할 수 있고 취소 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이 사람이 집행정지 결정 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또 취하서를 낼 수 있다고 말해요. 취소할 수 있는 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이겠다고 인정되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항상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추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하여 심리 결정을 하면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적 정보를 갖다 송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은 그 내용을 처분청인 동작구청장이나 갑에게 또는 관계인에게 송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밑에 이제 화살표로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놓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신청은 처분청의 집행정지로 권익을 침해하는 제3자가 할 수 있다. 처분청 A가 갑에게 LPG 주유소 영업허가를 해준 경우 이격거리 내에 을은 행정심판회 A의 갑이 주유소 영업허가 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음. 이때 A씨가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면 제3자인 갑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아까 그 얘기요. 자, 한번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 집행정지가 뭐냐? 집행정지. 공권력의 행사는 일단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다.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자는 그 처분을 갖다가 일단 집행을 정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지 집행이 필요한데
그걸 갖다 집행정지, 가구제라고 부른다. 이제 머릿속에 개념을 완전히 넣으면 돼요. A 누구? 고흥군수. 자, 고흥군수에는 2km 주유소 영업허가 거리 제한이 2km야. 2km 이내에 주유소를 돌 수 없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갑에게 주유소 영업허가를 했다. 주유소. 기름 넣는데 주유소가 뭔지 몰라요? 주유소. 차 기름 넣는 데가 주유소요. 주유소 하는 거 영업허가. 요새는 주유소 돈 많이 못 벌더라고. 기름값이 이래서. 자, 영업허가를 해줬어. 그런데 2km 밖에서 내줬으면 괜찮은데 을부터 2km 이내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유소 건물 하나 짓고 있는데 뭐 주유소야. 우리 화가 나니까 어떻게 AAC, A1은 AAC라고 했어요.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어필 커미티. 그래서 이거 행정심판위원회라고 불러요. AAC에서. AAC가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고흥군수니까. 직권 상급 행정청이 현재 고흥군의 상급 행정은 전라남도지. 전라남도 전라남도 도청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저 이사가지 않고 이사간 거 아니야? 어디로? 뭐하는 거? 난 모르겠네. 이사간 거예요? 난 지역이 행정심판위원회 광주에 있었던 게 이사간 거 아니에요? 행정심판위원회 잘 모르겠네. 난 오래돼가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이 사람이 이제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인. 이 사람이 처분을 한 사람이 피청구인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고흥군수한테 대해서. 이게 처분청이에요. 처분청이면 뭐라는 거예요? 응? 갑이 신청하는 갑은 허가의 대상이요. 이 사람은 좋은 거니까 뭐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이잖아. 그지? 그런데 그러면 을이 이제 피해자 아니에요. 아니, 나 영업 기름 팔아갖고 잘 팔고 있는데, 이거다 주유소를 내주면 안 되지.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취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취소 심판. 갑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심판을 제기하면서, 플러스 뭐로 하는 거예요? 뭐가 돼? 영업허가를 해준 거 아니에요? 영업허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집행정지. 뭔 말인지 알겠죠? 집행정지 신청. 그럼 영업허가 집행이 정지되는 거예요. 정지되는 거.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이때 A씨가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어필 커미티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면 이걸 갑에 받으러서 집행정지 결정을 했어. 그러면 이 처분이 집행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이제 뭐예요? 이제 이 사람은 갑은 아니 내가 지금 주유소 새로 내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이 사람이 뭐예요? 집행정지 결정.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에 취소 신청도 또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이제 이거는 복효적 행정행위, 제3자 행정행위. 이걸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부르고 아까 마냥 동작구청장 A가 식당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한 이런 행위는 이제 그냥 처분을 말하는 다이렉트 처분이죠. 자, 벌써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네. 자, 임시처분까지는 해야 돼. 임시처분까지 해보자. 자, 그 다음 임시처분. 임시처분은 임시로 처분하는 거예요. 임시처분. 아까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이 제기된다고 그랬죠. 자, 임시처분이란 행정심판이 제기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구제다. 따라서 임시지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직접 거기 제가 가로로 써놓은 것 마냥 애국인의 입국금지 명령 처분에 대한 임시처분. 아까 말한 유승준이 하는 것 마냥 여가 유승준이야. 가수 유승준. 여가 이제 애무부에서 입국을 갖다 하려고 그랬는데 유승준이가 입국을 하려고 그랬는데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어. 입국 허용을 비자 발급을 안 해줘. 그러면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유승준이가 가수 유승준이 나이 많아요, 여러분들. 40 그때가 20살이었으니까 한 20년 지나면 40살은 됐겠네. 자, 임시처분의 요건, 적극적 요건, 의무 이행 심판의 계속. 의무 이행 심판. 의무 이행 심판은 뭐래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의 이행을 해달라는 게 의무 이행 심판이죠. 행정 심판에서 가구제는 본인이 본안 청구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박균성 교수가 하는 말이, 경희대학의 박균성 교수 얘기는 의무 이행 심판이 제기됐을 때 임시 처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행정 심판이 그러나 행정심판법에는 처분이라는 거와 부작위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처분이라 그래서 취소 처분도 같이 되는 거로 보여. 그런데 박균성 교수는 이건 의무의 심판의 경우, 취소 심판의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이 제기된 처분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외무부가 가수 유승준에게 입국 거부 신청을 한 게 이제 그러면 외무부가 유승준에게 이게 입국 금지 명령을 했으니까 이건 중앙행정심판회 행정심판위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여기다 뭐를 해야 되겠어? 임시처분을 유승준이가 신청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상당히 못 들어오는 게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당사자에게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 있거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데 유승준이는 거기가 집도 있고 뭐 절도 있고 다 있으니까 미국이 한국에 들어올 불이익이나 뭐 급박한 위험은 별로 없는 것 같으네. 군대를 면제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고 있는데 한국에 와갖고 돈 더 벌려고 뭐 이제 콘서트도 해보려고 하고 노래도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 못하게 했는데 그게 근데 유승준 가수 입장에서는 중대한 위험이긴 한데 이제 예무부에서는 중대한 위험은 아니다. 이거 병역 피해 불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해주는 거 아니지? 유승준 못 들어와 한국에 20년째. 2019년 지방직 9급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입국 거부 명령, 비자 발급 금지 명령, 입국 거부 명령이 비자 발급 거부 명령이죠. 명령이 위법 부당하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임시 처분 요건이 되는 거지. 유승준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와서 콘서트도 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공익과 급박한 위험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무부에서는. 소극적인 요건, 행정심판이 제기된 처분에 대하여 임시처분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유승준이를 한국에 와가지고 콘서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면 누구든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역 기피를 하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택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같이 여러분 몇 년이나 근무하는지 나같이 28.5개월 3년을 근무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역 기피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안 해주는 거예요. 임시처분을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임시처분이란 들어오게 해주는 거예요. 자, 임시처분의 보충성. 그러나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까 집행정지가 먼저 있었잖아요. 집행정지가 되면 임시처분은 필요 없는 거예요. 집행정지가 안 될 때 뭐가 된다고? 임시처분의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2014년 지방직 9급이에요. 왜? 집행정지가 먼저 있으니까 집행정지를 하시고 그다음 집행정지가 안 되면 그다음 임시처분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건 다 알았죠, 그죠? 임시처분의 결정 및 취소. 이거 얼른 했죠. 이거 마치고 좀 쉬자고. 임시처분의 결정. 임시처분은 누가 결정한다고? 행정심판위원회. 전남행정심판회, 중행정심판위원회. 어떻게 한다고? 이것도 잘 나는 거예요. 임시처분은 누구?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행정심판위원회 직권.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청. 당사자는 뭐예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당사자예요. 당사자의 신청.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건 누구겠어? 당사자는 청구인이겠지. 청구인. 당사자는 여기도 이제 피청구인도 들어갈 수 있긴 있겠네.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신청해요. 다만 직권 또는 당사인 신청해야 된다는 거. 근데 줄을 거놨어요. 임시처분의 신청은 신청 청구와 동시에 심판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나 소기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심판청구서를 제출.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원에게 제출하는 경우로서 심판청구서를 갖다가 누구에게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애무부나 아니면 공군수에게 제출하는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을 신청할 때,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유승준이가 입국 거부명령 취소 심판 플러스 이제 임시처분을 갖다가 이렇게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신청을 했던 취소 심판 플러스 한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청구서 4번과 접수증명서를 이 취소 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에 제기한 게 아니고 유승준이가 행정심판은 여기 처분청 예본부 처분청이죠. 처분청이고 이게 피청구인이야. 피청구인 처분청이 여기도 제기할 수도 있고 여기도 제기할 수 있다 그랬죠. 행정심판청구가 여기다 제기했을 때는 여기다 제기한 사본을 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임시처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자, 임시처분의 취소. 자, 임시처분의 결정은 누가 한다 그랬어?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다 그랬죠. 집행정지를 할 수 있으면 집행정지 따르고 집행정지가 안 될 때 임시처분을 한다 그랬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는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임시처분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임시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유승준이를 갖다 입국을 임시처분해봤어.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와서 계속 뭐라는 거예요? 대통령 욕을 하고 그 대통령 상대 정부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 그럴 때는 임시처분 결정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한국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야 되겠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결정을 기다릴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심리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유승준이가 한국에 만약에 들어왔다. 그런데 온갖 현 정부를 욕하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욕하는 일만 하고더라. 그럼 임시처분을 갖다가 누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취소를 해버려. 취소를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결정에 대해서 추인을 받아야 돼. 심판위원회. 나중에 위원회 보고하여 그 추인을 받으면 사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후에 승인을 안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이 갖다가 결정된 게 취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 또는 임시처분 취소에 관한 심리결정이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임시처분을 취소하면 처분청인 피청구인이나 당사자는 유승준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어때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를 하면 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판서를 해서 하는 게 유리한 점이 있네. 물론 이제 지금 내가 기존의 줌 강의와 같이 교재를 보면서 보는 거는 여러분이 따분할 수가 있겠구나. 계속하면 줄글만 보면서 이 말을 들으니까 따분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면 여러분들이 다만 이제 줌 강의 마냥 자세하게 보는 건 좀 제한이 되긴 하네요. 그죠? 아이고. 자, 여러분들 벌써 1시간 지났어요. 4분이 지났네. 벌써 1시간 4분이 지났네. 아무리 맛있는 약도 맛있는 그 음식도 많이 먹으면 취해요. 그러니까 좀 쉬어가면서 할게요. 그죠?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강의는 뭐예요? 행정심판기관 별거 아니네. 이거 얼른 끝내고 이제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사실은 시험은 심리도 가끔 조금 나고 그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이런 거 조금 나고 심리 부분에선 심리 절차에 대한 부분이죠. 그다음 중요한 건 재결 부분이니까 재결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자주 나니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할게요. 좀 쉬었다.